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터TV입니다. 8월 23일 금요일에 마감된 미국 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잭슨홀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이제 밤 11시, 현지 시각으로는 이제 10시.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 그 피봇 공식 선언을 했죠. 피봇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뭐 회전축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책 전환을 이제 공식 선언을 했다는 거죠. 그동안 이제 금리 인상 기조를 쭉 이어오다가 물론 이제 작년 7월 26일 5.5%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 인상은 멈추고 그동안 계속 동결을 해왔는데요. 이제 빠르면 이제 9월 뭐 거의 뭐 확정적이죠. 금리 인하를 이제 공식 선언을 하면서 파월 의장이 이제 그 연설할 때가 이제 요 무렵이거든요. 11시 요 무렵에 파월 의장이 이제 연설하면서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랬다가 좀 너무 뭐 미지근한 거 아니냐 그런 또 의견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또 일시적으로 또 출렁여 갖고 또 급락을 했다 급등을 했다 급락 거의 뭐 보합선 근처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죠. 그랬다가 결국은 종가는 또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공식 선언을 했다는 거 피봇을 이제 공식 선언을 했다는데 안도를 하면서 일단 주식시장이 화답을 했고요. 어쨌든 파월 의장이 이제 피봇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 지수가 이제 긍정적으로 화답을 했다는 거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이날 이제 지수가 특히 이제 다우 지수가 좀 많이 올랐는데요. 1.14%. 물론 이제 3대 지수 중에서는 제일 적게 올랐습니다만은 다우는 이제 1.14%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에서 이제 0.06% 뭐 한 23포인트만 더 올라가면은 사상 최고가거든요. 0.06% 정도 남겨두고 있다. 이날 이제 상승으로 이제 S&P 500도 마이너스 0.58%로 좁혀졌고요. 아직 이제 나스닥은 뭐 4%니까 요거는 약간의 이제 거리는 있습니다. 지난번 이제 다우 지수가 이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게 여기 7월 17일이었고요. 근데 이제 나스닥은 7월 10일, S&P 500은 7월 16일, 각각 이렇게 이제 사상 최고가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다우 지수가 이제 가장 늦게 사상 최고가가 나왔죠.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가장 늦게 최고가가 나와야 됩니다. 뭐 그게 현재까지는 어쨌든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그런 현상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다우지수가 이제 뭐 어차피 뭐 23포인트 남았으니까 조만간 이제 사상 최고가를 이제 돌파한다고 보면은 나스닥도 이제 조만간 이제 사상 최고가를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날 이제 상승을 주도한 거는 이제 AI 뭐 반도체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지수도 2.79%가 올랐고 엔비디아가 4.5%가 올라가면서 다시 또 시총 2위를 또 탈환을 했습니다. 요즘에 뭐 시총 순위가 매일같이 바뀌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8월 19일 날 엔비디아가 2위 됐다가 다음날 3위, 다시 2위, 3위, 2위 매일같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8, 9위에서도 이제 조금 변화가 있었고 전에도 이제
엔비디아가 뭐 시총 1위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죠. 여기서 6월 18일 날 딱 하루 시총 1위까지 이제 올라간 적이 있고, 주로 이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 2위를 다퉜는데, 이제는 뭐 엔비디아도 이제 2위를 이제 거의 굳혀가는 그런 분위기고요. 하여튼 뭐 대단합니다. 엔비디아가 금년에만 지금 161%가 올라갔는데요. 이날 어쨌든 상승을 주도한 거는 여기 뭐 브로드컴, 뭐 AMD, 암홀딩스, 그 다음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그 다음에 TSM, 그 다음 마이크론 테크는 뭐 마이너스로 끝났네요. 대부분 그 반도체 주식들이 아주 강세를 보이면서, 이날은 뭐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았다. 근데 뭐 아주 골고루 좋았고, 이날은 뭐 다우지수도 1.14%가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 하락이 28대 2로 확연하게 이제 다우지수도 아주 강세를 보인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이렇게 이제 급등할 수 있었던 거는 주가가 이제 높은 순으로 보면은 1위에서 7위까지 전부 다 상승을 했고요. 얘가 주가 지수에 기여한 것만 해도 상당히 큽니다. 이게 1위에서 7위까지가 0.638, 그러니까 이날 1.14%가 올라갔는데 14%에 50%가 훨씬 넘죠. 0.638이면은 딱 50%네요. 그 밑에 종목들도 뭐 괜찮았고요. 인텔 같은 것도 뭐 한 2% 정도 올라갔는데, 이런 건 뭐 거의 영향이 없다는 거죠. 요 이제 주가 평균식. 그러니까 이날은 어쨌든 장중으로도 계속 요 유나이티드 헬스, 그 다음에 뭐 홈디포도 이제 주가가 이제 비싼 축에 들어가거든요. 홈디포 뭐 그런 주식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뒤늦게 이제 상승으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 그 지난 전날은 이제 그 전날 그 빅스가 이제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빅스가 이제 하락을 하지 않고 상승을 하면서 이제 이날 전날 하락이 이제 예감이 됐다면은, 전날은 이제 빅스도 크게 떨어졌고 이날도 빅스가 아주 크게 떨어졌습니다. 9.63%. 전날 빅스가 이제 17.55였는데 이날 이제 15.86. 이렇게 떨어졌고요. 상당히 급락을 했습니다. 이날은 이제 전날은 하락을 하면서도 이제 테라픽 10은 뭐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는데, 이날은 확실히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이제 메타 플랫폼 하나만 하락을 하고 나머지 전부 상승 마감을 했고요. 테라픽 10은 뭐 하락 종목도 4개나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날은 뭐 확실히 좀 테라픽 10은 좀 약했고요. 근데 이제 다우지수가 이렇게 이제 급등한 거에서 알 수 있듯이 뭐 성장주, 가치주가 뭐 큰 차이가 없었고, 특히 중소형주는 뭐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플러스 3%. 물론 이제 반도체도 많이 올랐고, 나스닥 종합은 이제 1.47%가 올랐는데요. 나스닥 100은 이제 1.18%밖에 못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했다. 요거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나스닥 종합하고 이제 나스닥 100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나스닥 100이 이제 항상 그동안은 앞섰는데, 금년은 확실히 나스닥 100 상승률은 17.2%고 나스닥 종합은 이제 19.1%. 확실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꼭 초대형주보다도 약간 좀 밑에 있는
초대형주 말고 그 대형주급 주식들이 조금 더 좋았다. 요거를 알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제 다우 지수는 뭐 사상 최고가를 이제 거의 다 왔고, S&P 500도 뭐 요 사상 최고가하고 거리가 뭐 거의 왔다고 봐야 되고, 나스닥만 아직은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이날은 이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거는 이제 요 나의차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시가권에서는 뭐 이 엄청 벌어져 갖고 나스닥이 훨씬 더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음전환했다 양전환했다 뭐 여러 번 이렇게 뭐 한 끝에 거의 차이가 없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기 이제 ETF로 차트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스닥 ETF QQQ하고 S&P 500 ETF SPY하고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제 사상 최고가하고 거리는 이제 좁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조만간 뭐 다우하고 S&P를 부터 해갖고 사상 최고가를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단기 추세가 8월 9일부터 전환된 이후에 8월 9일날 이제 단기 추세 신호가 이제 매수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상당히 이제 급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S&P 500이 전날 하락했다가 이날 급등했고, 빅스는 이제 전날 급등했다가 이날은 급락을 한 거 했고요. 확실히 여기 이제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이날은 자동차하고 반도체 두 개 업종이 특히 좋았습니다. 뭐 다른 쪽도 뭐 나쁘지는 않았지만은 그쪽이 이제 특히 좋았고, 이날은 물론 이제 하락한 업종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이날 어쨌든 이제 현재 시각 10시에 잭슨홀에서 이제 파월 연설이 있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상당히 이제 춤을 추다가 어쨌든 급등으로 이제 마감을 했고, 내주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수요일 장마감 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고, 화요일 날은 이제 컨퍼런스 보드의 이제 소비자 신뢰 요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이제 GDP 발표가 있고, 금요일 날 이제 가장 FRB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이제 PC 물가가 이제 금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8일 날 바로 이제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어제 그 파월 의장이 이제 잭슨홀 연설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뭐 0.25%를 내린다, 뭐 0.5%를 내린다, 뭐 이런 언급은 없었고요. 그래서 0.5% 인하에 대한 기대는 이제 조금 더 상승을 했습니다. 어쨌든 0.25%로 이제 못을 박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상 최고가하고의 거리는 이제 상당히 좀 좁혀지고 있고, 물론 아직 이제 반도체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엔비디아 같은 거는 뭐 거의 지금 이제 사상 최고가 근접하고 할 정도로 이제 올라왔는데, 다른 종목들이 아직은 조금 거리를 두고 있다. 11.45%가 이제 더 올라야 되는 거죠. 이날은 뭐 하여튼 전 업종이 다 올라간 그런 날인데, 특히 이제 여기 반도체, 자동차, 이날 뭐 테슬라도 많이 올랐지만 뭐 루시드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뭐 하다못해 뭐 바이오, 헬스, 그 다음에 은행주도 많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오히려 여기 인터넷 플랫폼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기술주가 오히려 뭐 조금 더 부진한 걸로, 오히려 다른 쪽이 더 좋았다. 물론 이제 뭐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빼고 제외하고 말이죠.
여기는 이제 검색 창이 되겠는데, 이날 어쨌든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 주가 1위인 유나이티드 헬스하고 요거 이제 다우 종목만 이제 검색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물론 이제 다우 종목이 아니더라도 뭐 검색은 할 수는 있는데 상당히 좋았고요. 1% 올랐고, 그 다음에 주가 2위인 이제 골드만삭스, 얘는 뭐 사상 최고가입니다. 골드만삭스는 2.34%나 올랐고, 그리고 여기 이제 다우 종목이 이제 아닌 종목을 여기다 이제 검색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다우 종목이 아닌 종목이 뭐 아무거나 집어넣어 보죠. 테슬라. 이거는 이제 다우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요 밑에는 이제 나스닥 100 종목을 이제 검색할 수 있게, 물론 이제 다우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쪽은 뭐 다 조회는 검색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홀딩스도 이제 금년에 아주 각광을 받은 주식인데, 요거 입력을 해봤더니 얘는 이제 나스닥 100은 아니다. 이날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는 이제 PDD 홀딩스라고 있는데요. 중국계 이제 회사인데, 인터넷 쇼핑몰. 얘는 이제 나스닥 100 종목에 이제 포함이 돼 있고, 근데 예전에 이제 나스닥 100 종목에 포함되어 있던 이제 월그린 부츠라고 있거든요. 다우 지수에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월그린 부츠. 여기 치면은 얘는 이제 나스닥 100은 아니다. 그래도 이제 뭐 여기 주가가 무려 뭐 10달러밖에 안 됩니다. 10.30달러. 여기서 이제 리비안, 루시드, 루시드도 이제 이거 나스닥 100 종목에서 이제 탈락한 종목이고요. 이날 아주 뭐 급등을 했습니다. 하여튼 금년 들어서 이제 루시드가 이제 다시 좀 각광을 받고 있고, 뭐 리비안도 좀 이제 좋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텔은 이제 다우 종목 중에서도 이제 주가가 제일 싸거든요. 이게 20.54달러. 전에 이제 제일 쌌던 종목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월그린 부츠였는데, 월그린 부츠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우에서도 탈락하고 이제 나스닥 100에서도 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월그린 부츠 대신에 이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얘가 이제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인텔 경우도 금년에 요 다우 지수에서 이제 탈락하고, 인텔 대신에 이제 요 엔비디아 드디어 이제 시총 2위까지 이제 최소한 시총 3위는 뭐 계속 유지 될 수가 있죠. 여기 4위하고는 뭐 시총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1조 달러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어쨌든 엔비디아가 이제 다우 지수에 이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날 어쨌든 이제 빅스가 급락을 한 반면에 10년 물국채는 이제 어제 이제 급등을 하면서 지수에 부담을 줬는데 이날은 또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3.80%가 깨지진 않은데요. 그래도 상당히 이제 급락을 했고, 유가는 뭐 그동안 이제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날은 이제 급등을 했네요. 이날 이제 신고가도 이제 14개나 나왔고 신저가는 없었고요. 52주 고가도 뭐 15개나 나올 정도로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최근 이제 일주간 등락률 상위 1, 2 종목이 이제 펠로톤하고 이제 루시드 두 개 종목이 최근 일주일 등락률 이제 상위 종목 되고요. 연간 상승률 상위 종목 보면 1위가 엔비디아, 2위가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그 다음에 3위가 암홀딩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누홀딩스가 이제 4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 뭐 하락률 상위에도 50% 이상 떨어진 것도 상당히 많고, 뭐 30% 이상 떨어진 거는 15개, 16개나 되네요. 16개. 그리고 아까 시청원 이제 제가 보여드렸고, 추세 신호는 이건 이제 단기 추세 신호입니다. 금년 4월 달에 이제 매수로 바뀌어갖고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8월 2일 날 이제 매도로 전환됐다가, 바로 8월 9일 날 이제 매수로 전환돼갖고, 그게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날은 이게 뭐 어쨌든 이제 피봇을 이제 공식 선언했다는 게 꼭 반드시 호재라고 볼 수만 없는 게, 어쨌든 뭐 그동안 계속 기대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이날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급등했다가 급락세로 이제 마감할 수도 있었는데도 어쨌든 되돌렸다는 거. 그만큼 이제 지금 시장은 상당히 강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어쨌든 좀 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이 이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막상 이제 9월 18일 날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은 그때는 뭐 꼭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미리 이제 움직이는, 그거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PC 물가 지표가 있고, 이제 GDP가 있고,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이제 ISM 제조업 지수. 어쨌든 이제 최근에 이제 안 좋았던 게 이제 ISM 제조업 지수, 고용 통계, 뭐 이런 게 이제 안 좋았는데, 뭐 물가 지표는 뭐 대체로 좋았었죠. 최근 들어서. 그래서 결국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피봇을 이제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던 거고요. 어쨌든 당분간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지만은 너무 또 뭐 지나치게 좋게 볼 필요는 없고, 요런 이제 반등기를 이용해서 이제 뭐 물량을 좀 축소를 한다거나 그런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뭐 마냥 올라가기는 이제 부담스럽고요. 이게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그 달걀 모형이라고 하는 금리와 투자의 이제 순환 모델인데요. 이게 금리 정점일 때, 금리 저점일 때, 이쪽은 이제 경기가 호황일 때, 이쪽은 이제 경기가 불황일 때, 금리 정점에서 예금을 이제 해지를 하고 이제 채권 매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제 불황 초입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진행이 되면은 이제 채권 샀던 걸 매도를 하고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 금리가 이제 저점에 거의 이제 도달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주식을 매수하고 부동산을 이제 매도하고, 그리고 이제 금리 정점이 이제 다가오면은 이제 주식을 팔고 이제 예금을 가입을 하기 이제 시작을 한다. 요게 이제 1930년대 그 헝가리의 그 유명한 그 투자자죠. 코스톨라니가 경기와 금리,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투자 이제 순환 모델을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갖고 이제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이제 또 주말인데요. 어쨌든 이제 즐거운 이제 주말 되시고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